이 영상을 만들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드디어 영상 만들어 올리네요. 힙합의 예술성을 증명한 시대를 초월한 완벽한 명반 켄드릭 라마의 To Pimp a Butterfly 리뷰입니다. 긴 말 없이 바로 시작할게요. To Pimp a Butterfly를 이미 감상하신 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앨범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담겨있는 작품이기에 그것을 하나로 정리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떠오르는 키워드는 분명 많죠. 흑인, 사랑, 평화, 저항, 계몽 등 이 앨범을 들으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다양하죠. 저는 여러분이 느끼신 그 어떤 것도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전부 오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켄드릭은 항상 그의 음악에 메시지를 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메시지만을 담아온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로 팽배한 그의 음악이 결국에 화살표를 가리키는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의 켄드릭 라마 자신입니다. 그가 아무리 컴튼에 대한 곡을 써내려가고 흑인들에게 계몽을 요구해도 그의 음악은 항상 자신을 비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결국 TPAB에서도 호텔방에서 자기 혐오에 갇힌 채 절규하며 랩을 토해내고 자비로움을 베풀지 못한 본인의 모습을 반성하며 아카펠라의 주인공인 본인이 직접 그가 흑인들의 왕이라고 주장하죠. 즉, 그가 여러 메시지를 던지면서 결국 최종으로 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그 자신을 거쳐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이 키워드에는 분명 이런 키워드도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메시지들이 일종의 수단이 되어 켄드릭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로 활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화살표가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메시지가 수단이 되어 켄드릭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켄드릭이 직접 수단이 되어 여러 메시지를 설파한다고도 느껴집니다. 즉, To Pimp a Butterfly에서 켄드릭 본인과 그가 말하는 여러 메시지는 상호작용하면서 리스너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굿키드 매드시티에서 켄드릭이 대놓고 보여준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앨범에서도 켄드릭은 결국 컴튼을 배경으로 하여 본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 인물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구체화시키죠. 작품에서 켄드릭이 랩으로 메시지를 전파하지만 동시에 메시지를 통해 본인의 모습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냥 계몽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내비추면서 메시지를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 상호작용이 켄드릭 라마의 청각 예술의 감상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작품의 감상 포인트는 정말 다양하고요. 메시지도 진짜 많죠. 그렇지만 메시지만 맹목적으로 쫓느라 놓쳐서 안 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켄드릭 라마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본작에서 켄드릭은 정말로 흑인의 왕 같은 인물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자리는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죠. 그는 왕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며 때로는 자신의 무능함에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하고 동시에 스스로와 모두를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그가 이 세상을 견지하는 태도를 감정적으로 보여주면서 앨범에서 그의 인물상을 똑바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여러 메시지들도 전부 효율적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모든 트랙에서 가사들이 정말 어렵죠. 그것도 감상의 강화에 한몫을 한 거예요.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 가능하게 가사를 쓰지 않고요. 청자들에게 긴 시간에 걸친 그런 해석을 유도하면서 그의 작품의 흡입력을 높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그가 설정해둔 가사의 이정표를 잘 따라갈 때 더 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 설정으로 앨범을 설계한 켄드릭이 최종적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소유한 존재다. 여전히 세상에 차별은 존재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존재이다. 세상은 아직 공정하지 못하고 우리의 친구들은 다 죽어가고 있으며 이 계급사회는 잘못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우리끼리만은 혐오로 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켄드릭은 글을 내세워 여러 곡에서 다양하게 이 사회에 대한 입장 표현과 동족들에게 사랑의 말을 전달하죠. 켄드릭은 그의 피부색을 정말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그의 주장을 예술의 형태로 잘 승화시켜서 세상에게 선전하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로 이 앨범이 시대불문 세계 최고의 명반인 이유는 본작이 미시적으로도 완벽하지만 거시적으로도 완벽하다는 점입니다. 트랙 하나하나 여러 주제들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문학적으로 풀어내면서도 사운드에서도 심심함을 느낄 새가 없습니다. 저도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사운드가 지루해서는 안 된다 주의지만 TPAB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매 트랙에 개성이 넘치고요. 곡마다 눈을 번뜩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확실히 존재하죠. 특히 본작의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을 수 없는데요. To Pimp a Butterfly에서는 재즈, 펑크, 소울 등의 여러 장르를 융합하여 청자들의 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미시적으로 완벽한 곡들을 모아가지고 거시적으로도 최고의 작업물이 됩니다. 일단 앨범의 선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트로 아우트로가 완벽한 것을 첫째로 유기성도 좋다고 느껴지죠. 소리도 모든 트랙이 흑인 음악 범벅으로 통일성을 갖추면서 앨범이라는 하나의 작업물로 완성되었을 때 더 임팩트가 강합니다. 앨범의 긴장감을 유지해주는 스킷도 빼먹을 수가 없죠. I remember you was conflicted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스킷은 점차 길이를 늘려나가면서 앨범의 최종 트랙까지 청자들을 멱살 잡고 끌고 갑니다. I remember you was conflicted, misusing your influence. Sometimes I did the same. 이 반복되는 소리 자체가 청자의 집중력을 높여주고요. 길이가 점차 늘어난다는 사실 때문에 후반부 트랙에 대한 궁금증도 더 유발합니다. 또 무엇보다 이 독백 때문에 TPAB라는 앨범 자체가 켄드릭의 회고록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는 청자들로 하여금 더욱 켄드릭의 감정에 깊게 다가가게끔 만들죠. 그리고 이 스킷은 결국 마지막 트랙에 가서야 완성됩니다. 이것은 알고 보니 켄드릭이 직접 작성한 시였고 그것을 켄드릭은 알고 보니 투팍에게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설정을 통해 사실상 마지막 트랙 직전까지 해왔던 이야기들을 켄드릭이 투팍에게 들려준 것 같은 느낌을 청자들은 받게 됩니다. 마지막 트랙까지 가서야 약간은 액자식 구성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TPAB는 까고 보면 액자식 구성의 앨범 같다는 접근도 틀리지는 않아 보입니다. 투팍과의 대화 도중에 켄드릭이 그에게 앨범을 들려주고 싶어서 이 앨범이 시작이 되고요. 그에게 앨범을 다 들려준 후 마지막 트랙인 몰탈맨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죠. 이 앨범을 투팍에게 들려주는 설정을 만들어 켄드릭은 그가 존경하는 인물과의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몰탈맨의 후반부에서 켄드릭은 투팍에게 또 다른 하나의 시를 읊어주는데요. 그리고 켄드릭이 투팍의 이름을 3번 외치면서 앨범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정말 눈물이 나옵니다. 최고의 아우트로죠. 정말로요. 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전의 나비였던 투팍이 켄드릭의 이번 앨범을 다 듣고 시를 읽는 그의 모습을 보며 안심하고 날아간 후 이제 켄드릭이 새로운 나비가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면 켄드릭은 본인을 새로운 시대의 왕, 현 시대 블랙 커뮤니티의 리더라는 자신감을 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곱씹어보면 찝찝한 기분이 가시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시의 내용 때문이죠. 결국 애벌레들은 나비들을 쏴 죽이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겁니다. 켄드릭이 나비의 위치가 되어도 여전히 이 사회의 구성원은 그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사회 계급 구조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감정 표출이기도 합니다. 또 만약 그 애벌레가 흑인이라고 가정하면은 동족끼리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앨범은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마지막 트랙만 두고 간단히 의미 부여를 해보자면요. 켄드릭은 그를 투팍에 버금가는 이 시대의 리더라는 그런 자신감을 표출하면서도 이 사회의 계급 구조는 결코 허물 수 없고 그것이 동족끼리의 싸움일 수도 있다고 비로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인간으로서 켄드릭은 리더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무력감과 두려움도 지니고 있는 그런 인간상으로 해석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TPAB는 아주 다양한 감정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 평화를 부르면서도 화가 나 있고요. 여전히 켄드릭이 두려워하죠. 이게 켄드릭이라는 아티스트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말해왔지만 이 앨범은 정말 무궁무진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켄드릭이 세상에 꺼낸 이 앨범 덕분에 힙합이라는 문화 자체에 굉장히 큰 활력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힙합이라는 장르의 위상을 끌어올린 거죠. 항상 최고의 명반에 올라가 있는 록, 재즈 앨범들 사이에서 To Pimp a Butterfly가 옆에 우뚝 서 있는 거죠. 이런 음악적인 업적이 아니어도요. 미국 본토에서는 정말 켄드릭이라는 문화적 리더가 생기며 블랙 커뮤니티에 활력이 생겼을 거고요. 실제로 Black Lives Matter 시위에 이 앨범의 수록곡인 Alright이 사용되기도 했죠. 이처럼 켄드릭의 이 앨범은 음악사를 비롯하여 여러 문화, 예술사에 한 획을 그었답니다. 이제는 왜 켄드릭이 현재 힙합신 최정상에 있는지 조금은 아시겠죠? 이래서 켄드릭이 드레이크를 싫어하고요.
여러 팬들의 민심도 켄드릭에게 기우는 겁니다. 이 단 한 장의 앨범만으로도 음원 사이트에 존재하는 99%의 음악가들은 정리될 겁니다. 저는 켄드릭 라마의 음악에 아주 큰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의 앨범 제작 방식은 항상 영감을 주고요. 음악은 감동을 주죠. 앨범으로 보이는 그의 인간상은 개인적으로도 참 존경스러워요. 삶에 그토록 진심인 모습이 정말 간지나는 것 같습니다. 또 힙합이 멋지지 않다고 떠벌리는 작자들에게 떠먹어줄 투피머 버터플라이가 있다는 점에서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에서의 제 의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